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서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전내훈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에 있을 때도 이제 경은 앵커나 세미 앵커랑 같이 진행을 해주셨었는데 소속이 바뀌고 첫 출연이십니다.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1년 정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매일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해외 주식을 매매를 하고 또 고객과의 접점에서 느끼는 그런 생생한 이야기나 저만의 의견을 앞으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의 미국 주식도 정말 꾸준히 올라오면서 오늘은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채금리 변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마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상반기는 정말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 그리고 이 정도의 짧은 로테이션이 돌면서 성장주 대 민감주, 가치주,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서학개미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장세였을 거고요. 해외 주식을 오래 해왔던 저조차도 굉장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상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사실 누구나 전망이 틀리거나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마다 저는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채 10년물을 기준으로 항상 시장의 움직임에 대응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까 방금도 나왔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거의 1.3을 아까 하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불과 이제 2%가 넘어간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지금 이걸 보는 건 이제 인플레 우려에서 디플레 우려로 가고 있다. 또는 더블 딥이 우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아직은 이게 경제 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 침체 우려가 있다. 이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하는 게 맞다.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것 중에는 수급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7월 31일에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종료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의 어떤 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채 현금 보유 규모를 좀 낮춰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재무부가 8,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이거를 4천억 달러의 현금을 방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지금 현재 보시면 연준이 800억 달러씩 매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거의 5배 해당하는 재무부발, 그러니까 정부 연준이 아닌 정부 재무부발에서 5배가 넘는 이런 대규모 완화가 또 한 번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 느끼시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다시 둔화가 되는 우려도 있지만 아까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최근에 좀 있었고, 그리고 국채가 여전히 많이 찍어내고 있음에도 공급보다 수요가 현재 조금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장세가 굉장히 어려우니 차라리 그냥 국채를 사자, 또는 그냥 빅테크 사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최근 며칠간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니 이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연준의 말대로. 그리고 더블 딥이 오는 건가? 그럼 테이퍼링이 좀 늦춰지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내렸고 경제가 둔화되면 결국 성장성이 나오는 기술 성장주가 답이구나, 이런 플로우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 거라, 최근 한 달 동안 또 정말 안 올라갔었던 나스닥이 다시 올라갔고 민감주들이 쉬어가는 장세가 나온 거죠.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시장에서 현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기채 자금 시장도 굉장히 포한데 그 돈이 장기 시장까지도 지금 흘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왜곡이 지금 저는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7월, 8월에는 아까도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올 거고 다양한 지표들이 계속 나올 텐데, 어쨌건 이런 지표들이 저는 조금씩 계속 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리도 결국은 정상화되면서 제자리를 찾아서 조금씩 우상향을 다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박스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 생각은 하는데, 지금 연준의 말처럼 인플레가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7월, 8월, 9월 세 달의 지표가 쌓이는 게 확인이 돼야 이게 진정 추세가 보였다,
또는 인플레가 일시적이었다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10년물이나 미국 국채금리 추이를 보면서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맞춤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의 원인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제 7월 둘째 주, 즉 다음 주부터 미국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미국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실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 만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실적 시즌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실적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네. 전체적인 어떤 툴은 저는 성장주는 한 60, 7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고 민감주도 여전히 20, 30%는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상황에서 네. 이제 실적 시즌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보통 아시겠지만 실적 시즌에는 은행주들이 보통 킥오프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표 금융주들이 많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밀려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금융주들이 자사주 매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금리 때문에 주가는 밀려 있는 상황. 그리고 혹시나 금리가 다시 정상화돼서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금융주들은 어떻게 보면 또 매수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주목을 해서 보시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도 잘 고르셔야 됩니다. 무조건 민감주 사라고 했을 때 민감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타벅스나 치폴레라든가 무디스나 나이키 같은 민감주들은 최고가 부근에 와 있습니다. 네. 근데 소재주나 원자재 관련주들은 최고 고점에서 20, 30%씩 다 밀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거고 지금 팩셋에서 지난 7월 2일 날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지금 S&P 500 지수가 가파르게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S&P 500 기업의 EPS 주당 순이익도 그 밑에 있는 진한 검은색이 예상 EPS거든요.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나 지수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 EPS 추이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점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를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밸류가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적 시즌이 EPS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PER이 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지수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앞으로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우려를 하는 거는 경기 민감주들 중에 에너지, 소재, 금융, IT 뭐 이런 쪽들이 EPS 추정치 상향이 최근에 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일시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번 시즌에 이들의 실적은 좋겠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네, 어닝 시즌 때 실적 발표하고 실적 좋은데 왜 빠지나요? 라고 보면은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아예 얘기하지 않거나 가이던스를 불투명하게 얘기했을 때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코로나 피해에서 회복이 좋았던 이 업종들이 실제 다음 분기까지도 좋은 얘기를 해주느냐 이거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즌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 변이 이슈를 경영진이 어떤 논조로 얘기를 할 것인가. 위 오픈 시 실제 얼마나 기저효과를 누렸고 그 기저효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매출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셔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뻔한 얘기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경기 민감, 성장, 가치 이 모든 섹터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실적이 성장하는 실적 성장주를 잘 그 네. 안에서 골라내서 바벨 전략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자체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발표 이후에 나오는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라든지 또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있다라고 좋은 말씀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예, 저도 매일매일 고민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두의 지금 고민일 텐데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인가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하향되고 있는 게 꾸준히 안정화돼서 이 상태로 갈 것인가.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성장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 말 그대로 골디락스 장세가 쭉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또 테이퍼링이 약간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건 저희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슈인데 이게 과연 계속 갈 것인가를 저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또 지금 사실 보면은 모두가 취해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원고를 쓰는 건 어제 낮에 썼었는데 어젯밤에 미국이 많이 빠졌죠. 예, 근데 그 쓰기 전에 저는 이제 좀 현금 비중을 조금은 높여놔야 될 때라고 사실 어제 원고를 써놨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냥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과거 나스닥이 1년 동안 뭐 다 아시겠지만 3번에 한 5% 정도의 조정하고 10%대 조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 전부 최고가 부근에서 밀렸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틀 전 사상 최고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뭐 정책 부양책이라든가 더 좋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나 뭐 세금 인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이벤트를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대되는 건 어닝 시즌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모멘텀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구심을 조금씩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거라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은 높여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의 지수 조정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밑에서 뭘 담아야 되는가 이때는 뭐 또 뻔한 얘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빅테크 위주로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근거는 하방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예를 들어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이상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반드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서 하단을 지지를 해주는다는 점은 분명히 투자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고 또는 모두 이렇게 좀 신경은 안 쓰셨지만 부동산 리츠들 리츠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 리츠라든가 뭐 통신탑 리츠, 물류센터 리츠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보시면서 실적 시즌에 이번에 견고하게 유지되고 가이던스가 괜찮은 것들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바벨 전략으로 경기 민감,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을 잘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저런 리츠 같은 것들도 조금씩 편입을 해보시면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신 하나금융투자 도공영 WM센터의 전내연 부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콘텐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